안녕하세요. 로켓 분석입니다. 매일 좋은 분석 나가고 있으니 좋은 결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경기 르아브르 대 브레스트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르아브르는 홈에서 끈끈한 수비와 조직적인 압박을 기반으로 버티는 팀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이 잦아졌고 공격 전개도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인다. 특히 중앙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면서 역습 전환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도 홈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언제나 르아브르의 큰 힘이 된다.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역습 한 방으로 승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브레스트는 시즌 초반부터 완성도 높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비에서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빠른 압박 전환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공격에서는 좌우 풀백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며 폭넓은 전개를 만들어낸다. 특히 최근 경기력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라 홈과 원정을 크게 가리지 않는다. 르아브르와의 맞대결에서도 최근 몇 시즌 동안 확실한 우위를 지켜왔다. 경기 초반 르아브르가 홈의 열기 속에 버티겠지만 브레스트의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 집중력은 쉽게 막히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로리앙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리앙은 이번 시즌 내내 수비 안정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수비진이 압박에 쉽게 흔들리고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 유지가 어려워 상대의 전진 패스를 막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공격에서도 창의적인 움직임이 적고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 홈 경기라는 점이 변수지만 상대가 리그 최강 PSG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절정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음바페와 데마르코, 비티냐 등 공격진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콘테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특히 중원 장악력이 확실하고 세컨드볼 회수율도 리그 최상위권이다. 원정이라도 경기의 주도권은 PSG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로리앙이 초반에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PSG의 공격 템포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PSG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하며 득점 기회를 차곡차곡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메스 대 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스는 최근 홈 경기에서 끈질긴 수비로 버티는 힘을 보여줬지만 공격 전환 시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져 득점 효율이 낮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치중하다 보니 전방으로 볼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랑스는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탄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빠른 전환과 유기적인 움직임이 특징이며 측면을 넓게 쓰면서도 중앙에서 세밀한 패스를 주고받는 전술적 완성도가 높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진의 결정력이 꾸준히 상승세다. 메스가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서며 버티는 그림이 되겠지만 랑스의 압박과 측면 돌파를 막기에는 전력 차이가 분명하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랑스가 점유율을 높이며 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번째 경기 오지 시니스 대 릴 OS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스는 홈에서는 강하지만 최근 들어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도 미드필더진의 활동량이 풍부하고 빠른 전진 패스로 짧은 시간에 공격 전환이 가능한 팀이다. 릴은 조직력이 매우 뛰어나고 빌드업 완성도가 높은 팀이다. 특히 중앙에서부터 시작하는 짧은 패스 전개가 매끄럽고 세컨드볼 회수 후의 공격 전개 속도가 리그 상위권이다. 수비 또한 안정적이라 실점이 적은 편이다. 두 팀 모두 스타일이 명확한 만큼 팽팽한 경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릴이 경기 운영에서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 경기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앙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홈 구장 분위기를 등에 업고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스타일이다.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좋고 최근 경기력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앙제는 수비에 집중하는 팀으로 라인을 내리고 역습 한 방으로 승점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수비 집중력이 쉽게 무너지는 단점이 있다. 마르세유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앙제는 이를 막아내기 급급할 것이다. 공격진의 개인 능력 차이가 뚜렷한 만큼 경기 흐름은 마르세유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여섯 번째 경기 낭트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낭트는 홈에서는 늘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하지만 올 시즌 들어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불안해 실점이 잦아지고 있다. 공격에서는 측면 자원들의 스피드가 위협적이지만 중앙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다소 끊기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래도 홈 팬들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한층 살아나는 팀이라 초반에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모나코는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가 리그 최고 수준이다. 중원에 위치한 골로빈과 파나그리오티스가 중심을 잡으며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고 공격 방향을 전환한다. 특히 최근 들어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좋아지면서 득점 패턴이 다양해졌다. 원정 경기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에서 상대를 압도한다. 낭트가 홈에서 강하게 맞서겠지만 모나코의 짜임새 있는 공격과 빠른 전환은 낭트 수비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양 팀의 템포 차이가 뚜렷해 보이며 경기 후반부에는 모나코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7번째 경기 파리FC 대 리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FC는 이번 시즌 리그 잔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팀이다. 조직력보다는 투지와 활동량으로 승부하며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을 높이고 세트피스로 득점을 노린다. 다만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아 강팀을 상대로는 중원에서 쉽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 리옹은 시즌 초반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주전들의 컨디션이 회복되며 경기력이 안정세를 찾았다. 미드필더진의 볼 소유 능력과 패스 정확도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며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 능력도 점점 살아나고 있다. 특히 측면 자원의 폭넓은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경기 초반에는 파리FC가 강한 압박으로 버티겠지만 리옹의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기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 리옹이 점차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후반 중반 이후에는 골 찬스를 확실히 살릴 가능성이 크다. 8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오세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높고 중앙 수비진의 피지컬이 좋아 공중볼 싸움에 강하다. 다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공격 루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도 홈에서의 응집력과 활동량은 인상적이다. 오세르는 전형적인 실리축구를 구사한다. 볼 점유보다 효율적인 전진 패스를 중시하며 수비 라인을 단단히 유지한 뒤 역습 한 방으로 찬스를 만든다. 원정 경기에서도 수비적 집중력이 높아 쉽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다. 이 경기는 팽팽한 균형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쥐겠지만 오세르의 역습 전개 또한 날카롭다. 결정력 싸움으로 간다면 홈팀이 조금 더 우세하겠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번째 경기 툴루즈 대 스타드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툴루즈는 홈에서는 자신감 있는 전개를 보여주는 팀이다. 짧은 패스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 시에는 좌우폭을 넓게 쓰는 패턴이 많다. 다만 수비 전환 속도가 조금 느려서 상위권 팀을 상대할 때는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템포 조절이 능숙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정확한 킥이 강점이다. 스타드렌은 리그 중상위권의 탄탄한 팀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이 강점이다. 특히 미드필더진의 활동량이 많아 경기 중반 이후에도 압박 강도가 잘 유지된다. 최근엔 공격수들의 연계 플레이가 매끄러워지며 득점 패턴이 다양해졌다. 툴루즈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스타드렌의 조직적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막기 쉽지 않다.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겠지만 결정력에서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